한국은 그야말로 괴물 같은 나라예요. 우리가 안주하는 사이 그들은 영국뿐 아니라 모든 선진국을 뛰어넘었습니다. 곧 맞이할 2025년 세계의 IT 기술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IT 칼럼니스트 앤드류. 그는 늘 미국과 독일만이 IT 산업의 선도국이며 한국은 그저 모방의 나라일 뿐이라고 이야기해왔죠.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출장을 위해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 경험은 그간 품고 있던 의구심과 모든 편견이 산산이 부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칼럼에서 한국만을 주목합니다. 아니, 주목을 넘어 존경과 찬사를 보내고 있죠. 그의 명성에 따라 현재 영국 전역에까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앤드류는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앤드류 맥클레런이고 영국 브리스톨의 IT 전문 칼럼니스트입니다. 주로 테크 산업의 트렌드를 예측하거나 디지털 혁명 속에서 성장을 거듭한 수많은 스타트업과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내막을 파헤치고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죠. 먼저, 부끄럽긴 하지만 제 자랑을 조금만 할게요. 저는 기술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칼럼니스트이고 이곳 IT 업계에서는 최고 기술 전문가들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이 분야에서 활동하며 저는 수많은 기업과 혁신적인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고 제 이름은 점차 IT 업계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동안 각종 기업들의 기술적 전략을 분석하고 그들의 사업 방향을 예측하는 일을 했으며 다양한 기업의 CEO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와 협력하여 글로벌 기업들의 IT 혁신 전략을 수립했고 수많은 벤처 캐피털과 투자자들이 제 보고서를 통해 투자 결정을 내리기도 했어요. 민망함을 무릅쓰고 저에 대한 소개를 늘어놓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도 제 직업과 경력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제가 얼마 전 한 사건을 통해 그동안 나는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저는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술이 구현된 순간을 목격하는 것만큼 흥미로운 일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기술이 가장 앞서가는 국가들을 주목해왔어요. 제게 있어 기술의 선도국은 언제나 미국과 독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실리콘밸리라는 거대한 혁신의 중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곳에서 발생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발전을 경외해왔어요. 또 독일은 그들의 정밀한 기술력과 엔지니어링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얻고 있죠. 저는 이 두 나라가 만들어내는 기술과 시스템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믿었고 그들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는 것은 그 어떤 국가도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두 나라를 칭송하곤 했었죠. 맞아요.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바라보던 그 모든 기술 혁신의 중심에 제가 그토록 간과했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몇십 년 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기술적으로 뒤처진 나라로 여겼을 때 저는 그들처럼 한국이라는 나라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편견은 쉽게 변하지 않았죠. 저에게 한국은 그저 모방의 나라일 뿐 그들이 만들어내는 기술은 다른 나라의 기술을 따라잡거나 조금 더 나은 버전으로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편견이 한 번의 사건으로 무너졌고 현재 저는 한국인이 이뤄낸 혁신을 세계에 알리고 그들의 진정성과 혁신적인 정신을 전파하는 것이 제 사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그 변화의 시작은 예기치 못하게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IT 혁신국에 대한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주제는 곧 맞이할 2025년. 어느 국가가 IT 산업을 지배할 것인가? 였고 저는 이 질문을 두고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썼던 칼럼을 다시 뒤적여보며 정답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저는 미국에 있는 선배, 토니정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토니정은 2016년에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컨퍼런스에서 알게 되었는데, 첫 인상이 다소 과묵하고 차분했지만, 그가 말하는 IT에 대한 열정과 비전은 말 그대로 불꽃처럼 뜨겁고 강렬했기에 현재까지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제가 업계에서 가장 신뢰하는 선배 중 한 명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의 고민을 듣고 선배는 망설임 없이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이 IT 산업을 지배할 거라 본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강한 의구심을 표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한국은 저에게 관심 바뀐 나라였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의 IT 기술과 발전에 대한 칼럼을 쏟아내는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IT 혁신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선배의 태도는 일관적이었어요. 아직도 한국의 이야기를 다룬 적이 없다는 게 믿을 수 없다며 한국의 기술 혁신에 대해 강하게 어필했죠. 한국이 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책을 세상에 전달하는 진정한 혁신 국가라면서 말이에요. 토니 선배는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어요. 한국은 단순히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야. 그들은 기술을 통해 세상을 바꿨고 지금도 계속해서 바꾸고 있어. 그런 나라를 간과하면 큰일 나. 장담하건대 한국에 가는 순간 미래를 이끌 IT 혁신국이 어디일지 고민조차 할 필요 없어질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제게 새로운 기사를 쓰기 전에 한국에 방문해 보기를 권유했죠. 본인도 마침 한국에 가야 하는 일정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말이에요.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있었지만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반신반의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에 방문한 첫날. 그날의 기분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큰 규모, 모든 시스템이 신문물화되어 있는 공항에 놀란 것도 잠시, 그곳을 벗어나 다다른 서울의 분위기는 제가 상상한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서울의 첫 인상은 단순히 복잡한 도시라는 말을 넘어 숨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기계 같은 도시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대규모 공장의 기계들이 아주 완벽하게 작동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죠. 길거리의 사람들의 모습에는 열정이 넘쳤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활기가 넘쳐 보였어요. 또 곳곳에 존재하는 여러 위인들의 동상과 작품. 마치 전통과 현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듯한 이 도시는 과거의 유산과 미래의 비전이 혼합된 곳이었습니다. 밤이 되고 제가 본 서울의 밤거리는 낮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마치 빛의 홍수 같았습니다. 거리 곳곳에 네온 사인들이 불을 밝혔고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나 자율주행차들이 도로를 가로지르는 모습은 마치 미래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한국 분들에게는 익숙한 광경일 것이라 생각하니 부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 느껴지는 디지털 혁명, 그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 속에서 저는 묘한 흥분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 기술의 심장부로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온몸으로 깨닫게 된 거죠. 잊을 수 없는 첫날을 보내고 이튿날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토니 선배를 만났습니다. 저는 신난 목소리로 전날 서울을 마주하고 느꼈던 모든 감정을 공유했어요. 토니 선배는 웃으며 아직 볼 게 한참 남았어. 그건 표면적인 것일 뿐이야 라고 말했죠. 그리고는 저를 한 스타트업의 본부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큐브라이즈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기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만드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그들의 기술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자상거래를 최적화하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과연 무슨 대단한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믿기 어려웠죠. 그런 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건지. 토니 선배는 앤드류, 이곳의 시스템은
단순히 상품을 팔고 사는 시스템이 아니야. 이들은 AI를 통해 소비자의 성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자동으로 추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판매를 넘어선 고객의 개별화된 요구까지 반영하는 방식이지. 이야기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조금씩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제 머릿속 한국의 모습은 이렇게까지 첨단 기술과 친밀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토니 선배는 얼떨떨해하는 저를 사장실로 데려가 큐브라이즈의 CEO인 지혜박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큐브라이즈의 AI 기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더 이상 이전에 생각하던 한국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추천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바로 팔리게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전혀 다른 세계를 목격하게 되었죠. 그 기술은 단순히 제품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구매할 확률이 가장 높은 순간을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사용자가 물건을 구입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을 세밀하게 구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한국 내에서만 아니라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그 기술은 그 자체로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예언자처럼 보였습니다. 한창 설명을 듣고 흥분되는 마음을 추스르려 하는 그때 한 직원이 CEO인 지혜박을 다급히 찾았고 우리는 어떤 심각한 일이 발생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AI 쇼핑 예측 시스템이 알 수 없는 통신 방해로 인해서 대규모 장애를 겪었고 그로 인해 수천 개의 트랜잭션이 실시간으로 오류 메시지를 띄우게 되었던 것이죠. 시스템은 전 세계의 고객들에 의해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 장애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기회를 잃게 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이 서비스를 이용 중인 모든 플랫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했기에 모두가 초긴장한 상태였어요. 저도 덩달아 긴장을 한 상태로 이 오류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예측도 못하고 상기되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혜박은 당황하지 않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계가 하는 일이기에 오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객들에게 오류를 감지했다고 안내하는 동시에 조속하게 시스템을 회복합시다. 모두 하던 일은 잠시 멈추고 오류 회복에 집중하도록 하세요. 그녀의 말에 따라 기술팀은 빠르게 오류를 해결하려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일사천리로 움직였죠. 저는 이 과정에서 AI 기술이란 것이 단순히 기계적 오류를 넘어서 이용자들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박과 직원들은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죠. 그리곤 오류가 일어난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을 복구한 후 고객들에게 그 상황을 알리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의 IT 기술이 그저 상상 속의 가능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과 심리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기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며칠을 보낸 후 저는 점차 한국의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빠른 속도와 효율성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죠. 한국인들이 생활하는 모습은 제게 매일매일 색다른 놀라움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예정보다 2주나 더 길게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도심을 돌아다니며 이곳저곳을 취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토니 선배의 도움을 받아 한국의 기술 혁신을 취재하는 업무 일정이 꽉 차 있었고 제가 머무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강남에서 다음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바쁜 일정 사이를 뛰어다니던 저는 서울의 대중교통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감탄하고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그날은 모든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동 시간과 출퇴근 시간이 겹쳐 지하철 안이 가득 차 있었고 시간 내에 미팅 장소로 이동할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택시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전에 여러 나라에 방문할 때마다 택시를 타본 적이 있었지만 그 경험들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독일에서 택시 서비스는 제각각이었고 서비스의 일관성도 떨어졌죠. 예를 들어 뉴욕에는 택시가 많이 없기 때문에 택시를 타려면 길에서 한참 손을 흔들다 운이 좋아야 겨우 한 대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늦은 밤에는 택시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또 독일의 택시 시스템은 대체로 정확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손님이 원하는 대로 이동하기보다는 기사들이 선호하는 경로가 정해져 있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현지인이 아닌 방문객에게는 불안감을 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택시 타는 것을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결국 택시를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토니가 미리 알려주었던 어플을 설치하여 택시를 호출했는데 호출과 동시에 택시는 제 위치를 정확히 추적하였고 몇 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정확한 경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교통 상황까지 고려해 최적의 길을 선택했죠. 제가 가는 방향이 혼잡한 구역으로 향하자 어플에 탑재된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경로를 수정하며 택시가 예상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했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실시간으로 제가 제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했으며 현재 제 위치가 어디인지 지인에게 공유해 알릴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택시 시스템은 그야말로 저에게 미래를 미리 체험하는 기분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저는 택시가 도착하자마자 손쉽게 탑승할 수 있었고 길을 헤매지 않고 최적의 시간에 강남에 도착할 수 있었죠. 또 기사님은 친절하게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알려주셨고 제가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스마트폰의 다국어 번역 기능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였어요. 이 모든 경험은 예상치 못한 효율성과 편리함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이것이 일상일 것이라는 생각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놀라운 경험은 그날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배를 채우기 위해 식당에 갔을 때였어요. 영국뿐 아니라 그동안 방문했던 여러 나라 대부분이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주문을 받아야 해서 메뉴를 기다리며 종업원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필수였죠. 처음 방문하는 식당에서는 메뉴 선택도 쉽지 않고 종업원과 대화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때도 많아 불편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역시나 그러한 방식일 거라 예상하고 식당에 들어섰는데 입구 근처에서 저를 가장 먼저 반기는 건 다름 아닌 키오스크 기기였어요. 생전 처음 사용하는 것이라 처음에는 다소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옆을 보니 다른 외국인도 키오스크를 능숙하게 만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용기를 내어보았죠. 첫 화면에서 언어 설정을 변경하자 제가 사용하는 언어로 모든 메뉴와 안내가 표시되었습니다. 이후 화면에 표시되는 지침에 따라 단계별로 선택하면 되다 보니 복잡할 것 같았던 주문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이루어졌죠. 메인 메뉴를 고르고 나니 자동으로 추가할 수 있는 사이드 메뉴와 음료가 추천 목록에 떠서 제 취향에 맞게 조정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니 결제 화면이 떴고 다양한 결제 옵션이 한눈에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어 QR코드로 결제를 마쳤고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져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음식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으면서 문득 키오스크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사람 간의 불필요한 긴장과 불편함을 줄여주는 훌륭한 방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처음 방문하는 손님들에게는 키오스크가 일종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듯 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옵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 덕분에 저와 같은 외국인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쉽게 찾을 수 있겠다 싶었죠. 그 후로 길을 다니면서 유심히 보니 키오스크가 있는 가게가 굉장히 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계 어딜 가도 키오스크가 이렇게나 보급화된 나라는 없었는데 말이죠.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지난 몇 주의 생활을 뒤로하고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한국의 모든 IT 기술은 하루아침에 이뤄낸 것이 아니었기에 제겐 여전히 신비로움이 가득 남아 있었지만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기에 아쉬운 마음을 다잡았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유난히도 이른 아침에 일어났고 짐을 챙겨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펼쳐진 인천공항의 광활한 공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했을 때는 정신이 없어 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날 공항에서 일어난 작은 해프닝은 한국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곳이 얼마나 흥미롭고 섬세한 나라인지 알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저는 앞에 줄을 서 있던 한 여행객이 자신의 여권과 항공권을 어디론가 떨어뜨리고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하면서도 서둘러 공항 출국 게이트 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저는 그녀를 도와주려 줄에서 빠져나가기엔 기다린 지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잠시 고민하고 있었죠. 그녀가 알아채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요. 그렇게 몇 분 후 출국 심사를 마치고 게이트로 가던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출국 대기 중이신 엠마 테일러 승객께서는 이번 보안 검색대에서 분실하신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 내 스피커를 통해 부드러운 목소리의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던 것이죠. 공항 측이 개인 이름까지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여권을 분실한 승객을 호출하는 방식은 저희 영국 공항에서는 결코 흔치 않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분실한 지 불과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토록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마치 누군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잃어버린 여권의 위치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통보하는 듯한 정교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이 공항의 시스템이 단순한 최첨단 그 이상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공항의 통합 시스템은 공항 곳곳에 설치된 AI 기반 CCTV와 지능형 분실물 관리 시스템을 연동하여 수많은 승객들이 발생시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스템이 보안 스캐너를 통해 특정 물건이 남겨진 것을 인지하고 이를 AI가 승객 데이터와 매칭하여 여권과 탑승권의 주인을 찾아내는 일련의 과정은 경이로울 만큼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출국 게이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이 공항 시스템이 상상 이상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경험했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도착하자마자 자리에 앉았고 이번 한국 방문에서 겪은 모든 일들을 차분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좋은 상품이나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사회 전반에 녹아 있었습니다. 이는 기술이 가진 본래의 목적, 즉 사람을 위한, 인간을 위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저의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IT 강국 한국, 새로운 세계의 혁신 중심에 서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첫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키는 나라를 넘어 인간의 본질적인 필요에 부응하는 진정한 IT 강국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괴물이라면 미국, 영국, 독일은 작은 야수에 불과하다는 걸 모두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모든 기술 혁신을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죠. 그리고 제가 쓴 칼럼은 곧바로 영국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주가 채 지나지 않아 이 칼럼은 주요 뉴스 사이트에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순위에 올랐고 독자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죠. 수많은 독자들은 한국의 IT 기술이 이토록 발전했는지 몰랐다며 놀라움을 표했고 기사에 실린 한국의 일화들은 영국 독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져나가 곧 여러 언론들이 한국의 IT 기술을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사례는 다름 아닌 한국의 AI 기반 택시 최적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영국의 주요 도시들은 교통 혼잡 문제로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었기에 실시간으로
교통 흐름을 파악하고 최적 경로를 안내하는 이 시스템은 이상적인 해결책으로 여겨졌고, 칼럼 발표 이후 영국의 대중교통 관계자들과 정부 관료들 사이에서 한국의 이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났죠. 더 놀랄만한 사실은 얼마 전 런던과 맨체스터의 주요 교통당국이 한국의 AI 교통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팀을 꾸렸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도해보자는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 기술 연구소와 공공교통부서에서는 한국의 AI 교통 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하고 영국 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 AI 기술 전문가를 초빙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 몇몇 언론사들은 직접 한국으로 기자들을 파견해 서울의 택시 시스템과 교통 인프라를 취재하는 기획을 준비했고, 한국의 혁신적인 AI 기술을 본격적으로 탐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반향이 일어난 거죠. 한국의 사례가 영국 IT 업계에 일으킨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칼럼이 화제를 모으면서 영국의 주요 미디어 채널들이 한국 IT 특별 기획을 시작했고, 한국의 기술 성장 배경과 그 이면에 자리한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의 기술 문화와 정부의 기술 지원 정책이 어떻게 현재의 혁신을 가능하게 했는지에 대한 탐구가 이어졌고, 한국을 새로운 기술 강국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많은 영국인들은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놀라운 사례들이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자연스러운 일상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넘어 한국에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갖게 되었죠. 또 2025년을 이끌어갈 IT 혁신국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에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국이 걸어가고 있는 IT 강국으로의 길은 단순한 성장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비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기술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기술은 단순히 빠르고 편리한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향하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기술이죠. 저는 한국은 앞으로도 이러한 기술 혁신을 통해 AI 선진국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고, 그들의 비전은 전 세계가 배우고 따라야 할 표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이제 세계 기술과 혁신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준 나라로 남을 것이며, 그들의 성장과 변화를 계속 지켜보며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기대감을 품고 응원하겠습니다.